얘야, 네가 참아라. 어디니 남편이 나쁜 사람이니? 술이 과했을 뿐이지. 라고 말씀하시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결혼 초 남편이 술에 취해 집안 살림을 부숴놓고 저를 밀쳐 넘어뜨렸을 때 들은 말이었죠. 그때 저는 23, 결혼한 지 겨우 3개월 된 새댁이었습니다. 이마에 멍이 들었지만 시어머니 말씀대로 참았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말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요, 참는 거 여기까지예요. 이제 제가 복수할 차례예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입니다. 올해 73, 남들이라면 손주 재롱의 행복한 노년을 보낼 나이지만 저는 40년 동안 남편 박종구의 그림자로 살아왔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을 맞기까지 제 월급은 한 번도 제 통장에 온전히 들어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진짜 대박이야. 친구가 소개해준 사업이 있는데. 종구의 입에서 사업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건설업, 부동산 중개, 식당 창업, 심지어 한때는 종교단체 투자까지. 모두 실패로 끝났죠. 그때마다 저의 월급과 퇴직금은 종구의 사업 자금이 되었습니다. 당신 월급으로는 애들 학비도 못 돼. 내가 큰 돈을 벌어올게. 그 큰 돈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밤중에 날아온 협박 전화들, 빚쟁이들의 방문, 그리고 종구가 야반도주하듯 이사를 결정한 수많은 날들이 제 인생을 채웠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아이들 셋을 키워냈습니다. 큰아들 민수, 작은아들 준혁, 막내딸 지연이를요. 엄마는 왜 아빠한테 맨날 잔소리해? 아빠가 우리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아이들은 제가 아닌 종구의 편이었습니다. 그럴 만도 했죠. 종구는 집에 돈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아이들에게만은 멋진 아빠였으니까요. 외식할 때면 비싼 메뉴를 시키라며 너그러웠고 용돈도 넉넉히 주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온 건지는 묻지 않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월급에서 또는 새로 만든 빚에서였을 테니까요. 50대 중반 종구의 또 다른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직장 동료의 전화를 받은 것은 제가 아프다며 조퇴한 날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죄송한데 박 사장님이 요즘 우리 회사 경리랑 자주 어울리는 거 아세요? 한동안 귀가 먹먹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들어온 종구에게 물었습니다. 바람 피우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냥 사업 얘기 좀 하는 건데. 소리를 지르는 종구의 눈빛에서 진실을 읽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막아섰죠. 엄마, 아빠가 잘못했다고 빌었잖아. 우리 가족 깨지게 할 거야? 결국 저는 또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격리는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60대에 접어들며 종구는 도박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의 화투판이었습니다. 그러다 카지노로 온라인 도박으로 저의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까지 날아갔습니다. 하루는 낯선 남자들이 집에 찾아와 종구를 찾았습니다. 박종구 씨 빚 독촉하러 왔습니다. 3천만 원 이자 포함해서요. 그날 저는 제 금반지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비녀까지 내놓아야 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작년 겨울에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결혼하고 저와 종구만 남은 아파트에서 제가 청소를 하던 중 종구의 서랍에서 낯선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는데
거기에는 제가 모르는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 그거. 내가 좀 모아둔 거야. 어디서 난 돈인데요? 왜 남편 지갑을 뒤지고 그래? 당신 돈 아니니까 상관하지 마. 그날 밤 저는 통장 내역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노인복지관에서 나오는 강사료였습니다. 종구가 언제부터 강사 일을 했는지,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모든 것이 의문이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종구는 자신만의 비상금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종구의 태도가 더 거칠어졌습니다. 매일 저녁 늦게 들어와 술을 마시고 제가 물으면 화를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종구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 이제 너희 엄마랑 이혼할 거다. 아이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사업도 제대로 못하게 방해하고. 나 이제 자유롭게 살 거야.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제대로 터뜨려 본 적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요? 내가 당신 인생을 망쳤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이 집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신이 번 돈으로 산 거예요? 아니면 내가 교사로 30년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산 거예요? 종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진정해요. 큰아들 민수가 나섰습니다. 아빠도 우리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 엄마. 아빠가 좀 실수는 했어도 가장으로서 책임은 다했어. 준혁이도 거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아이들의 편을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평생 아버지 편만 들던 아이들이었지만 이 심각한 순간에는 달라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참아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막내딸 지연이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가방에 몇 가지 옷을 넣었습니다. 통장과 카드, 신분증을 챙겼습니다. 어디가? 종구가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짓이에요?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를 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날 밤은 모텔에서 보냈습니다. 가져온 돈이 얼마 없었기에 가장 싼 방을 잡았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옆에 있던 사람이 없으니 이상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폰에는 아이들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어디에요? 빨리 집에 오세요.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아빠가 미안하대요. 돌아오세요. 하지만 종구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작은 원룸을 월세로 구했습니다. 살림살이는 최소한으로만 갖추었죠.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좌는 남편과 공동명의네요. 분리하고 싶으시다면. 은행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직 생활 동안 모은 퇴직금 일부와 개인 저축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종구의 사업과 빚 갚는 데 써버렸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길어야 2년 정도밖에 살 수 없었습니다. 취업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구청 노인복지과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는 제 경력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이셨군요.
그럼 교육 쪽으로 연결해 드리는 게 좋겠네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말고 다른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평생 남의 자식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정말 원하는 일을 찾고 싶었습니다. 상담사는 여러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고, 저는 그 중에서 아파트 청소 일을 선택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30년 넘게 월급을 받아왔지만 온전히 제 손에 쥐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작은 돈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값졌습니다. 청소 일을 시작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복지관에서 노인 취업 교육 프로그램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리, 제과 제빵, 원예, 컴퓨터 등 다양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제과 제빵 과정을 신청했습니다. 왜 하필 빵을 만드세요? 수업 첫날 강사가 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빵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죠. 사실 종구는 제가 만든 음식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늘 밖에서 사온 것이 더 맛있다며 제 요리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요리하는 즐거움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취향대로 제가 좋아하는 대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6개월 과정을 수료하고 제과 기능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은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돌아오라는 내용이었지만 제가 완강하게 거절하자 점차 체념한 듯 했습니다. 가끔 용돈을 보내주겠다는 제안도 있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많이 후회하고 있대요. 어느 날 지연이가 찾아왔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딸의 얼굴은 어쩐지 종구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직접 찾아오지는 않네. 아빠가 자존심이 있으시잖아요. 웃음이 났습니다. 40년 동안 제 자존심은 어디 갔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연아, 엄마는 이제 행복해.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 지연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딸은 항상 저를 참는 사람, 희생하는 엄마로만 봐왔으니까요. 새로운 모습이 낯설었을 겁니다. 그날 이후로 가족들과의 연락은 더욱 뜸해졌습니다. 가끔 명절에 문자가 오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활용해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컴퓨터도 배우고 영어 회화도 시작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 어려움조차 즐거웠습니다. 운명의 전환점은 1년 후에 찾아왔습니다. 복지관에서 열린 시니어 창업 이야기라는 행사에 참가했을 때였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왔고 담당 PD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창업에 관심이 있으세요? 네, 제과점을 열고 싶어요. 제가 만든 빵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왜 이 나이에 창업을 생각하게 되셨나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 문득 용기가 났습니다. 사고만 치는 남편도 책임지고 살았던 여자입니다. 40년 동안요. 이젠 저를 위해 살아보려 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인터뷰가 방송되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고 방송국에서는 후속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70세 신입 창업자 김영숙의 도전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우리가 할머니의 창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을까요? 망설였습니다. 제 사생활이 모두 드러날 텐데.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동의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3개월 동안 촬영되었습니다. 창업 교육을 받고 사업 계획서를 쓰고 가게 위치를 물색하는 과정이 모두 담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숙이네 빵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동네 빵집이었지만 방송의 효과로 오픈 첫날부터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할머니,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새 출발을 결심했어요. 손님들이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용기가 된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빵집은 기대 이상으로 잘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개발한 인생역전 쿠키는 SNS에서 화제가 되어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쿠키 위에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문구를 초콜릿으로 써넣은 단순한 아이디어였지만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6개월 만에 유튜브 인터뷰까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이막 롤모델이라는 타이틀로 소개된 제 영상은 100만 뷰를 넘겼습니다.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는 익숙한 이름들도 있었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마이너스 박민수.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마이너스 박준혁. 엄마 사랑해요. 용서해주세요. 마이너스 박지연. 아이들의 댓글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도 피해자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지금은 제 인생을 살아야 할 때였습니다. 빵집을 시작한 지 1년, 저는 2번째 가게를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게의 성공으로 어느 정도 자금이 마련되었고 프랜차이즈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가기로 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제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확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흰 머리에 구부정한 자세, 그러나 여전히 익숙한 뒷모습. 종구였습니다. 영수가.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를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앞에 서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찾아왔어요? 방송. 봤어.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종구의 얼굴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잘생겼다고 생각했던 그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냥 보고 싶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1년 넘게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보고 싶다니요. 진짜 용건이 뭐예요? 종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좀 어려워서. 아파트 관리비도 밀리고. 역시 예상대로였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해요? 종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500만 원만. 곧 갚을게. 제가 왜 줘야 하죠? 종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신도 거기 살았잖아. 그 집은 우리 공동 재산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집에 대한 권리는 포기하기로 했잖아요. 이혼 합의서에 사인했을 때. 사실 저는 이혼 후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었기에 제 명의로 된 통장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모두 포기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종구에게는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40년을 살았는데
그 40년 동안 당신이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요? 종구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네, 아이들 키웠죠. 제가요. 당신은 사업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빚만 늘렸어요. 도박하고 여자 만나고. 기억나세요? 제가 교사 월급으로 우리 가족 생계를 책임졌던 건? 종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는 미안해. 뒤늦은 사과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40년을 참았는데 이제 와서? 그럼 지금이라도 돌아올래? 아이들도 엄마가 보고 싶어 해.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모르는군요. 제가 왜 집을 나왔는지, 당신이랑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요? 가족이라 불리기엔 너무 많이 나를 아프게 했어요. 나는 다시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 곁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종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가세요. 아니면 아이들한테 도움을 청하든가요. 저한테는 더 이상 오지 마세요. 그날 이후로 저는 종구를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들로부터 그가 집을 팔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빚도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취직한 회사도 그만두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저의 사업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두 번째 가게에 이어 세 번째 가게까지 열게 되었고 영숙이네는 작은 브랜드가 되어갔습니다. 직원도 20명 가까이 되었고 매출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니어 창업 멘토로 활동하며 저와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 아이가 함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모두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많이 아파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간경화래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마음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그래도 표정을 단단히 했습니다. 병원에는 입원했니? 네, 그런데 병원비가 역시나였습니다. 돈 이야기였습니다. 엄마 제발요. 지연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빠가 엄마 보고 싶어 해요. 마지막 일지도 모르는데. 의사가 그렇게 말했어? 아직은 아니지만 상태가 안 좋아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아이들도 피해자였습니다. 아버지만 보고 자랐으니 저를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알았어. 병원에 한번 가보마. 다음 날 저는 큰 병원 VIP 병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안내해 준 곳이었죠. VIP 병실이라고. 돈이 없다며.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아, 처음에는 일반실이었는데 준혁이가 돈을 좀 보태서. 의아했습니다. 준혁이가 돈이 있었나? 그 애는 늘 취직을 못해 어려움을 겪었는데. 병실에 들어서자 깜짝 놀랐습니다. 종구는 생각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TV를 보며 과일을 먹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종구는 저를 보자 얼른 TV를 끄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급히 얼굴을 찡그리는 연기를 했습니다. 많이 아파요? 아, 괜찮아. 넣으니까 기운이 나네.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족들이 설명한 것보다 상태가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차트를 확인하는 틈을 타 물었습니다. 저기요, 이 환자 상태가 어떤가요? 박종구 씨요?
간 수치가 조금 높아서 검사 중이신데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술 끊으시면 곧 좋아질 거예요. 놀라움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종구의 상태를 심각하게 과장한 것이죠. 병실에 다시 들어가 종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거짓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종구 씨, 정말 많이 아픈가요? 아, 의사가 좀 심각하다고 하더라고. 간이 많이. 그래요? 방금 간호사는 크게 걱정할 정도가 아니라던데요. 종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이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다들. 엄마, 그게. 지연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너무 보고 싶어 하셔서. 준혁이가 변명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까지 해가며 저를 불러들인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또 돈 때문인가요? 병원비? 아니면 다른 빚? 종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다들 너무 걱정하길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상대방을 조종하는 게 그동안 내가 얼마나 속았는지 알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진정해요. 민수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 이렇게 기만당하고도. 병실을 나오려는데 종구가 소리쳤습니다. 영수가,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지금 정말 막막해. 집도 팔아야 하고. 뒤돌아봤습니다. 집을 왜 팔아요? 빚이 좀 있어서. 또 도박인가요? 종구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저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연락도 받지 않을 거예요. 병원을 나서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지연이가 쫓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아빠가 시키는 대로. 지연이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보였습니다. 잠시 마음이 약해졌지만 다시 단단히 먹었습니다. 지연아, 너도 이제 30이 넘었잖니. 아빠 말만 듣지 말고 스스로 생각해 보렴. 지연이의 어깨를 한번 토닥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족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번호도 바꾸고 가게 직원들에게도 그들이 오면 만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종구가 전 재산을 날리고 완전히 파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의 말로는 종구가 지하 도박장에서 큰 돈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종구는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진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가게로 찾아오기도 하고 지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것처럼 앞으로는 단호하게 제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영숙이네 빵집은 전국 체인으로 성장했고 저는 시니어 창업의 여왕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20개가 넘는 가게를 운영하는 CEO가 된 것입니다. TV 프로그램에도 자주 출연했고 제 자서전 70세에 시작한 인생역전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저에게 용기를 얻었다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특히 중년 이상의 여성들에게 저는 일종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백화점에서 영숙이네 신규 매장 오픈 행사가 있었습니다. 테이프 커팅식을 마치고 나오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종구였습니다. 많이 늙고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영숙아, 여기 어쩐 일이세요? 신문에서 봤어. 대단하더라. 내가 처음으로 종구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존경을 받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지금 잠깐 시간 있어? 근처 카페로 가서 앉았습니다. 종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정말로. 늙은 사람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도.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종구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간암 말기래. 진단서를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종양 전문의의 소견으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치료는 소용없대. 이미 너무 퍼졌대. 갑자기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운 정이든 고운 정이든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병원비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되는 선에서만 해. 아이들한테 더 이상 부담 주기 싫어. 종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수가 내가 널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내가 없는 이 몇 년이 내게 큰 깨달음을 줬어.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었어. 종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든든했던 그 손이 이제는 노인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잘 지내요? 그럭저럭. 동사무소에서 일해. 청소하고 그래. 아이들은요? 다들 자기 살기 바빠. 가끔 보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수가. 네. 내가 자랑스러워. 정말로.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기 위해 집을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듣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종구는 일어날 채비를 했습니다. 이제 가볼게. 방해해서 미안해. 잠깐만요. 제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좋은 호스피스 병원이에요. 제 이름으로 연락하면 잘 봐줄 거예요. 종구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매주 한 번씩 과일 보내드릴게요. 제가 직접은 못 가볼 것 같지만 종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 더 바라지 않아. 종구가 돌아선 뒤 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미움도 원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 함께 걸어온 인생의 동반자가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구나 하는 담담함만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약속대로 매주 과일 바구니를 보냈습니다. 가끔 아이들로부터 종구의 상태에 대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점점 악화되어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 종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식에 갈지 고민했지만 결국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조화와 조의금을 보냈고 호스피스 병원에 종구의 이름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종구가 유언장을 남겼고 저한테 전달할 것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것은 낡은 일기장 한 권과 편지였습니다. 영숙에게 내가 세상을 떠날 때쯤이면 이 편지를 받게 될 거야. 너무 늦었지만 내 진심을 전하고 싶었어. 첫째,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된 남편이었는지도. 둘째, 고마워. 40년 동안 날 참아줘서 우리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줘서. 셋째, 자랑스러워.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모든 것이 자랑스러워. 이 일기장은 내가 집을 나간 후부터 쓰기 시작했어. 나의 후회와 반성이 담겨 있어. 읽고 싶다면 읽고 아니면 그냥 버려도 돼. 마지막으로 행복하게 살아.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은 오롯이 너를 위해 써. 언제나 널 사랑했던 종구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영숙이가 집을 나갔다. 처음으로 그 여자 없는 집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라면을 끓였는데 맛이 없었다. 영숙이가 끓여주던 라면이 그립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영숙이를 봤다. TV에 나오는 그녀는 내가 알던 영숙이가 아니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내가 40년 동안 깨닫지 못했던 그녀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을까? 내가 그녀의 빛을 가렸던 건 아닐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지만 그녀가 자신의 삶을 찾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 난 그저 그녀의 행복을 빌 뿐이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서야 서로를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해가 너무 늦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열심히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종구의 죽음이 제게 남긴 것은 미련이 아닌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제2의 인생을 찾는 중년 여성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이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영숙인의 둥지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도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연이는 저의 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길을 따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후회했어요.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자랑스럽다고 매일 말했어요. 지연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리고 엄마도 이제는 용서했어.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그게 내가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니까. 75세에 시작한 제 인생은 80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숙인의 빵집은 이제 전국적인 브랜드가 되었고 저의 이야기는 책과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가끔 TV에 출연해 제 경험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70세에 시작한 제 인생이 지금까지 가장 행복하고 보람차니까요. 요즘은 재단 일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빵집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저는 제 경험을 나누는데 시간을 씁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는 일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영숙인의 둥지에서 지원한 50명의 여성 창업자들의 성공 사례를 모은 전시회였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중년 이상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전시회 개막식에서 저는 짧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제가 70살에 집을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비로소 제 인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너무 늦었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종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걸어온 긴 인생의 동반자였을 뿐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집에 도착해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80년 인생, 그중 40년은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았지만 나머지 40년은 온전히 제 빛으로 살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종구와 아이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멋진 복수이자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창가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앞으로의 나날들이 기대됩니다. 제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니까요.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더 재미있는 사연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